안녕하세요. 미선어굴이에요. 오늘은 제 리얼 하객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제 직장인의 하루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황주임님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식에 제가 하고 갔던 메이크업이랑 그리고 의상 이렇게 연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뭐 느꼈던 거, 이거는 솔직히 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한 거여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이라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다 너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구련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기초부터 할 건데 세안을 하고 지금 간단하게 미스트만 뿌려놓은 상태여가지고 오늘은 요 코스알렉스 원스텝 모이스처 어패드 이 제품 사용해 줄 거거든요. 요 모이스처. 제가 여름에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다가 요즘에 이제 좀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여름에는 너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건조해지는 날씨가 오니까 딱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부지 피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계절에 쓰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지성이신 분들은 요 라인보다는 트러블용에 쓰는 그 제품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입술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어서 립밤도 좀 충분히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자기 전에 이렇게 좀 듬뿍 바르고 자는데 그러면 확실히 다음날 입술 컨디션이 바르지 않은 날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뭔가 되게 미끄덩미끄덩하지 않은 느낌의 립밤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랜 시간 화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같은 계절에는 아무리 촉촉한 제품을 사용해도 피부가 너무 건조하게 느껴지고 화장이 조금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오일 성분에 들어가 있는 에센스를 사용해 줄게요. 2번 정도 펌핑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손등에, 손바닥에 좀 문질문질해서 열감을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일 제품 사용하실 때 팁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평소에 지성이신데 석건조 때문에 오일을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제품을 발라놓고 가볍게 티슈나 기름 종이를 사용해서 오일을 어느 정도 걷어내주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도 너무 기름이 올라오지 않고 좀 적당하게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단계를 좀 적게 했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금방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알렉스의 베리어 미스트를 가볍게 뿌려줄게요. 이게 기초 케어 후에 뿌려주면 피부 좀 기초의 촉촉함을 오래도록 유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흡수시켜줄게요. 컬러 코렉팅을 해줄 건데요. 이런 연어 색깔의 제품을 이용해서 좀 다크서클을 일단은 가볍게 가려주고, 붉은기가 있는 부분은 이 초록색 코렉터를 사용해서 가려줄게요. 오늘은 제가 결혼식을 갈 거잖아요. 요거는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건데 뷰티 블렌더고 지금 물을 좀 먹여온 상태예요. 와, 진짜 커진다. 정말 처음에 물 안 묻혔을 땐 되게 조그맸거든요. 근데 엄청 커졌어요. 오늘은 제가 결혼식장을 갈 거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전에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는 댓글도 있었고, 라이브 때도 제가 결혼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는 결혼 준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지 뭐 모든 결혼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정말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결혼 준비는 정해져 있는 건 솔직히 없어요. 대부분 처음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시면 결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한테 물어보시거나 혹은 뭐 카페나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플래너를 고용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오늘 파운데이션은 피부 표현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얇게 발리는 제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캐트리스 파운데이션을 쓸게요.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34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편에 결혼을 한 건데, 제가 꽤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지만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 정말 친한 친구들 중에 결혼을 한 친구는 뭐 진짜 많아봐야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결혼을 한 친구들은 좀 결혼을 한 지 또 되게 오래된 친구들이었어요. 결혼이라는 것도 나름의 트렌드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트렌드가 너무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뭐 주변 지인분들한테 물어도 보지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뭐 정답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보면은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준비했던 과정도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참고용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좀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일단은 뭐를 할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선은 결혼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크게 준비해야 되는 건 일단은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장을 잡고 그리고 준비하는 가정들을 정하고 그리고 뭐 신혼여행을 정하고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혼 준비라고 하면 정말 간단하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비버님이랑 결혼을 할 때 정말 간소하게 결혼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얘기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먼저 허락을 구했어요. 뭐 예단, 예물, 저희는 이런 거 아예 안 했거든요. 예단, 예물 같은 거 안 하는 걸로 양가 부모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었고, 크게 정말 했던 거는 상견례? 상견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상견례 전에 이미 날짜를 잡은 상태였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다 너네가 편한 날짜에 나를 잡아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먼저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는 정말 그냥 양가 부모님들, 양가 가족들이 인사를 하고 처음 만나 뵙는 자리였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상견례 하기 전에 그 압박감과 그 상견례의 그 어색함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2번은 하고 싶지 않은, 2번 할 일도 없긴 하겠지만 2번은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한테 일단은 저희가 다 좀 알아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결혼 준비하면서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저도 비버님도 양가 부모님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정말 저희는 최소한으로 줄일 건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단 예물을 안 했으니까 저희는 크게 해야 될 게 뭐 결혼식장, 결혼 반지, 그리고 신혼여행 이렇게 3가지로 준비할 게 확 줄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힘들게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플래너분도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결혼 준비를 하시면서 웨딩 박람회도 가시고 뭐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시더라고요. 원래 성격이 뭐 꼼꼼하게 뭔가를 준비하면서 뭐 이걸 찾아보고 또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버님도 그런 성격이고, 그러니까 둘 다 성격이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하니까 크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우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2월 달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그 날짜가 비수기는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쭤봤더니 비수기는 7, 8월 달이 제일 비수기래요. 아무래도 그때가 날이 좀 덥기 때문에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신랑 신부가 준비하는 것도 너무 이제 막 땀도 흘리고 막 이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선호도가 낮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1, 2월 달이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언니가 했던 결혼식장에서 저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할인을 좀 받았어요. 요거 컨실러, 요거 베네피트 이런 파 타입의 컨실러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사용을 해줄게요. 원래는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좀 결혼식이고 피부 화장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공들여서 컨실러를 해볼게요. 웨딩홀도 원래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비교도 해보고 하시는데 저는 원래도 저희 언니가 했던 결혼식장이 마음에 들었었고, 나 결혼하면 여기서 할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위치도 비버님이랑 저희 집이랑 둘 다 서울이어서 크게 결혼식장도 고르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웨딩홀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2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한 10월 달 정도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 정도에 웨딩 촬영을 했었고, 웨딩 촬영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스드메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스드메를 안 하고 수셉 촬영을 따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쭤봤더니 스드메를 하든 그 웨딩홀만 잡든 가격 차이가 너무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스드메를 빼고 결혼 그 홀만 빌리나 그 웨딩 촬영을 하나 차이가 너무 안 나서 그렇게 되면 따로따로 하면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이 들겠더라고요. 왜냐면 스냅 촬영 같은 거 하는 것도 또 돈이 적게 드는 건 아니니까. 스드메 하는 것도 저는 저희 언니 때 되게 사진도 예뻤고 그랬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골랐는데 그게 정말 저의 최고의 잘못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쨌거나 그 당시에 사진을 찍으셨던 분이 계속 계신 것도 아니고 뭔가 할 때 많이 바뀌잖아요. 한 가지 스튜디오가 있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 종류가 그래도 한 3, 4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인 스타일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는 건데 저는 다른 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저희 언니가 했던 데도 골랐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였었던 거죠. 너무 제가 그냥 알아보지 않고 바로 거기를 선택했던 게 제 잘못이었던 거죠. 지인분들 보면은 웨딩 촬영 하는데 못해도 한 4시간, 5시간은 촬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2시간인가 3시간 정도밖에 촬영을 안 했었어요. 너무 빨리 끝나서 저랑 비버님은 우리가 진짜 사진 되게 잘 찍나 보다, 표정 되게 잘 찍나 보다 했었는데 그게 정말 아니었던 거죠. 그냥 뭐 그 촬영 기사님께서 열심히 찍으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저희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촬영 끝나고 나서도 그 너무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웨딩홀에 이렇게 그 스튜디오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익을 좀 올리시려면 액자나 좀 추가 앨범 같은 경우를 해야지 그쪽에서는 수익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되게 유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사진도 일단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굳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을 액자까지 넣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이런 거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냥 기본 액자로 했어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가셔가지고 굳이 고급 액자 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기본 액자 하시고 나중에 액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는 액자만 따로 구입하셔서 교체하셔도 충분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정말 100만 원을 10만 원처럼 쓰게 돼요. 왜냐면은 금액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돈이 아니고 정말 뭐 10만 원 이런 거는 정말 만 원처럼 되게 쉽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쓰자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 여유가 정말 많아서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굳이 정말 그렇게 뭐 누가 했다고 나도 이거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정말 스튜디오 사진만은 진짜 예쁘게 찍고 싶어. 메이크업은 진짜 예쁘게 하고 싶어. 혹은 드레스는 정말 정말 예쁜 거를 입고 싶어 하시면 그거는 따로 이제 업체 알아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경우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추가 비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썹은 그냥 저희가 평소 그리는 것처럼 그냥 공간만 채우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 솔직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서로가 생각하는 의견이 다 다르기도 하고 서운한 것도 물론 있고 특히 서로가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그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저도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되고 남편도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되면 당연히 굳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이거는 안 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는 결혼할 때 뭐 남편한테 명품백을 받았어. 뭐 시댁에서 뭘 받았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돈이 있으면 누군들 명품백 안 해주고 싶겠고 누군들 좋은 거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상황이 안 되는데 그걸 굳이 뭐 빚을 내가지고 남편이 선물을 했어요. 그럼 결국 결혼하면 같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돈 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비버님도 정말 결혼할 때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서운해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서로가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좋은 거 사줄 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런 거를 받지도 않았고 저도 반대로 비버님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시계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도 뭐 남편인데도 따로 시계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저희는 서로 많이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여자 쪽에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식장을 알아본다던가 신혼여행지를 알아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물론 남자분이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자분들이 많이 알아보죠. 왜냐면 남성분 더 많이 양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혼여행 가고 싶은 곳은 여긴데 남자는 여기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남자들은 여성분한테 양보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여성분들이 검색을 해보거나 알아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혼자 막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 좀 서러울 때가 있어요. 왜 같이 결혼하는 건데 내가 다 준비해? 근데 이거는 좀 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도 좀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이런 거 해도 신부가 만족해하지 않으니까 너 편한 대로 하라고 하는 건데 또 왜 이렇게 서운해? 이러면서 또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신랑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액션이에요. 액션을 취해 주셔야 돼요. 내가 뭐 어디가 좋아서 곳에 이런 명소가 있다, 이런 맛집이 있다, 이런 거를 내가 찾고 있으면 나도 찾고 있다는 거를 가끔씩은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를 댓글로 좀 남겨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꼼꼼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이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 찍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인간관계가 좀 갈려요. 그때 이제 나의 인간관계가 좀
앞으로 평생 갈 사람과 여기까지 나와의 인연이었나? 이런 게 갈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결혼을 일찍 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주변 지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너의 이제 인맥이 딱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정말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음영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좀 넓게 깔아줄게요. 제가 한 1년 이상 연락을 안 했던 지인분들한테는 따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주를 했어. 내가 만약에 부주를 한 사람이야. 내가 부주를 한 사람이면 내가 부주를 했으니까 당연히 연락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연락을 안 했던 사람은 그냥 내가 부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연락을 안 했고, 그래도 어떻게든 좀 연결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는 결혼한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모른 척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갔었고 내가 부주를 했는데도 이렇게 끝인 사람은 정말 그분과 나의 인연이 그냥 끝인 거죠.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얘는 그냥 나랑 더 이상 뭐 연결 관계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붉은기 도는 브라운 컬러를 눈 앞머리랑 눈 꼬리에 발라서 음영감을 줄게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생전 뭐 나한테 연락 한 번 없다가 나 결혼해 하면서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되게 뭐냐 얘는 나한테 진짜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이제 연락하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딜레마에 빠져요.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안 부르고 말 거냐. 그리고 또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부서별로 제가 친한 분이 있고 안 친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되게 고민이 돼요. 그 부서의 그분이랑은 내가 안 친한데 이분을 초대를 해야 되나, 청첩장을 드려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괜히 또 생전 막 인사만 하다가 아는 척도 안 했는데 그제야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는 게 저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안 드렸어요, 청첩장을. 그냥 결혼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2월 달에 결혼을 했다 보니까 조금 비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결혼식을 치렀는데,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이게 좀 회사다 보니까 감사의 의미로 떡을 전 돌렸어요. 근데 왜 결혼식 때 연락 안 했냐, 청첩장 안 줬냐, 그러면서 되게 서운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되게 죄송스러웠죠. 30대 한 중반에 결혼을 하면 확실히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뭐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있고, 아니면 결혼해서 멀리 지방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친구들을 부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는 친구들도 많지가 않고. 이 정도로 음영감만 주고,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익스클루시브.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은은한 오팔펄 같은 컬러인데 눈 위에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 보시면서 메이크업이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알기는 알아요. 근데 제가 대부분 데일리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 크게 막 이렇게 도전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제 얼굴을 잘 알기 때문에 진한 메이크업이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뭔가 화장을 했을 때 예쁜 얼굴이 솔직히 아니에요. 스모키나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만 일상이나 제가 데일리로 하는 메이크업은 정말 그런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찍는 영상은 좀 다 비슷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을 할 거고 조금 더 다양하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는 한데 조금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이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남자 쪽에서 결혼을 하자는 말을 안 하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남자는 나는 너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준비라는 거는 뭐 남자가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되고 뭐 집도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자가 이제 선뜻 결혼을 하자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고 나는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고 이 남자랑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이러면은 그냥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같이 벌어서 같이 살면 되지. 요즘에는 집 사가지고 결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정말 대출 끼고 결혼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얻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 쪽에서 조금 나도 같이 맞벌이 할 거고 같이 우리 이렇게 살아나가면 힘들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줘야 남자도 좀 용기를 얻어서 이제 결혼 준비를 생각하고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아이라인은 일단 요 네이처 리퍼블릭 스키니 아이라이너 요 제품을 사용해서 점막을 먼저 채워줄게요. 요거는 진짜 가격 대비 제가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채워서 눈매를 좀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결혼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비교하는 거랑 가족. 이 두 개는 건들면 백다 쌈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제가 봤을 때 건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은 점막 부분은 아까 그 검정색 라이너로 좀 진하게 선명하게 해주고 눈꼬리는 너무 진한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로레알 펜슬 제품으로 이거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꼬리는 따로 좀 빼줄게요. 그냥 살짝 아래로 내리면서 끝부분은 살짝 위로 올려주는 그런 라이너로 그려줄게요. 솔직히 결혼한 지 오랜 되신 분들이 보면 아우 너가 뭘 하니?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는 아직 초짜니까. 그리고 제가 몇 년 후에 이 영상을 보고 코웃음을 칠 수도 있죠. 너 왜 그때 그런 얘기 했니?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 라인은 물결 라인으로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살짝 눈웃음을 치는 그런 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앞머리도 이렇게 앞머리를 밑으로 채워서 앞부분도 살짝 이렇게 웃는 라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키스미 제가 늘 쓰는 거 사용할게요. 저도 아직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선배님들도 당연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일상 찍는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소니 빅시아 미니 X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제품이 단종이 되면서 진짜 금액이 엄청 비싸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제품을 사려고 알아봤는데 이 제품은 거의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막 200만 원에 파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소니 제품을 새로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거의 한 70만 원 정도 금액이 들었어요. 빅시아 미니는 제가 AS를 맡겼는데 이제 오늘 AS 그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기사님이. 블러셔는 요 이글립스의 애플핏 블러셔 텐저린 코랄 컬러 사용할게요. 강대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블러셔를 해줄게요. 기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AS 비용이 7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근데 그나마도 이게 시리얼 넘버를 모르면 AS가 안 된대요. 그게 정품으로 취급이 안 돼서 본사에서 무슨 부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사님도 어이가 없는지 그냥 새 거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소니 제품 오는 거에 적응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미 저도 그렇고 이제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캐논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영상을 소니로 찍으면 그래도 뭔가 좀 어색하고 예전 같은 느낌이 안 나서 좀 불편해 하실까봐 되게 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음영은 삐아 라스트 블러쉬 아몬드 블러썸 컬러 사용할게요. 지금은 아직 제가 편집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들이 있어서 한동안은 캐논 빅시아로 찍었던 영상들이 올라갈 것 같고 아마 그 영상이 이제 다 올라가면은 소니로 찍은 영상들이 올라갈 텐데 저는 솔직한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영상 보시고 좀 너무 불편하다, 예전 영상이 더 좋다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 더 제가 무리를 해서 캐논 빅시아 중고를 구매를 하던가 할게요. 얼굴살이 한층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쉐딩을 좀 여러 각도로 빡세게 해줘야 돼요. 여기 일단 턱 있는 부분 이렇게 돌려가면서 쉐딩을 넣어줄 거고 턱 아래 여기 이런데. 그리고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 12월 한 10일 병원을 갈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필러랑 보톡스 시술을 받았었어요. 하이라이트는 이 미샤의 세틴 하이라이터 터치 오브 라이트. 부위는 보톡스는 여기 턱 보톡스 맞았었고 필러는 여기 팔자랑 턱에 맞았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턱 필러 다시 맞으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맞았어요. 지금은 그 결혼하기 전에 맞았던 그대로고 이거는 뭐 따로 협찬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다녔던 그 병원 가서 제 돈 주고 맞는 거거든요. 후기가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시면 그 영상도 찍어볼게요. 마지막 립 3C 매트 립스틱 중에 114번을 일단은 베이스 색깔로 깔아줄게요. 삐아의 라스트 벨벳 립 틴트 11번 침착 보스를 안에 좀 깔아줄게요. 아까 빵 그거 해줄까 빵? 어! 아까 빵? 내가 먹은 거? 와 진짜 맛있어. 나 계란까지 넣어줄까? 배고파? 아니. 근데 되게 배고프면서 이렇게. 나 곱창에 밥 볶아 먹었어. 배 안 고파? 그럼 해주지 마? 아니 근데 먹을래. 나 이뻐? 어? 나 이뻐? 자연 화장 안 했을 때가 제일 이뻐. 오늘 좀 잘 되지 않았어? 열받아. 후회하지 마라.
복수할 거다.